만수는 술에 취해 소리친다. 미안하다고 다 됩니까?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밤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며 우시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한병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울 뿐이다. 만수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친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한병우는 조용히 물러선다. 내 말이 맞아. 아빠는 자격이 없지. 그는 낡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간다. 나가야지.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비를 맞으며 사라지는 뒷모습.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내 재래시장 골목 끝자락에는 작은 식당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간판에는 진미분식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삐걱대는 의자, 낡은 테이블. 하지만 이곳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정겨운 공간입니다. 식당 주인 한만수는 올해 66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식당 불을 켭니다. 전날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국물을 끓이고 김치를 썰어 놓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루틴이죠. 주방 불판 위에 냄비를 올리고 멸치 육수를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식당 안을 채웁니다. 만수는 육수 거품을 걷어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아들놈은 외국 가서 전화 한 통 없고 딸은 명절 때나 얼굴 보여주지. 인생이란 게 뭔가 결국 혼자 끼니 챙기며 사는 거더라고. 찬장문을 열고 그릇을 꺼내는 만수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진 손등, 그래도 여전히 힘이 있는 손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딸은 서울에서 살지만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듭니다. 만수는 혼자 이 식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주는 게 유일한 위안이죠. 말은 없어도 이 식당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만수는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김아주머니가 첫 손님입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시죠? 네, 오늘도 국밥이요. 이 집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만수는 밥을 푸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 김아주머니 앞에 놓습니다. 김아주머니는 김치를 집어먹으며 만수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건강 챙기세요. 요새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뭐려? 멀쩡합니다. 아주머니나 감기 조심하세요. 곧이어 철물점 주인 이 사장님과 택시기사 박 기사님이 들어옵니다. 모두 만수의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죠. 사장님, 오늘도 칼국수요? 응, 칼국수 큰 거 하나. 박 기사님은요? 나는 비빔밥 줘요. 만수는 묵묵히 음식을 만듭니다. 칼국수 면을 삶고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고 나물을 담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인사만 오갈 뿐이죠. 하지만 만수는 그게 좋았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단순한 손님과 주인의 관계. 그게 편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식당 문이 또 열립니다. 더럽고 구겨진 모자를 쓴 노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박춘배라고 불리는 노숙인입니다. 80줄은 넘어 보이는 그는 허리가 굽고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구멍이 뚫려 있고 바지는 기운 자리가 여러 군데입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춘배는 식당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죠. 다른 손님들은 춘배를 힐끗 봅니다. 노숙자가 들어오니 조금 불편한 기색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수가 춘배에게 밥을 주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투덜거립니다. 또 왔네. 오늘도 왔어. 언제 좀 일이라도 하시지. 맨날 공짜로 밥만 축 내시고. 하지만 만수의 손은 이미 밥을 푸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담아 춘배 앞에 놓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합니다. 고맙네. 고마워. 덕분에 오늘도 한 끼 먹겠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만수는 쏘아붙입니다. 고맙긴요. 일이라도 하셔야죠. 몸이 성한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춘배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손에 흙 묻히던 시절은 지났어. 이젠 배만 채우면 그게 복이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그래도 사람이 일은 해야지. 노숙자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춘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런 식입니다. 춘배는 거의 매일 나타나고 만수는 투덜대면서도 밥을 내줍니다. 왜 그러는지 만수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춘배는 밥을 비빕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숟가락으로 밥과 김치를 섞고 된장국을 조금씩 부어 넣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오랜 세월 밥을 비벼온 사람의 손입니다. 만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춘배를 흘끔 봅니다. 춘배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냅니다. 숟가락으로 그릇 구석구석을 긁어 먹습니다. 그리고 국물까지 다 마십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마지막 한 끼인 것처럼 소중하게 먹습니다. 춘배는 숟가락을 놓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잘 먹었어. 맛있었어. 정말 고맙네. 만수는 그릇을 치우며 중얼거립니다. 맛있긴. 공짜니까 맛있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수는 춘배가 밥 먹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에 밉니다. 아니, 눈에 밉다기보다는 신경이 쓰입니다. 춘배가 밥을 비비는 방식, 숟가락을 쥐는 모양, 국물을 마시는 습관, 심지어 김치를 집는 방법까지 어딘가 낯익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냥 노숙자일 뿐이야. 누구나 밥은 저렇게 먹지. 오후가 되고 손님들이 빠져나갑니다. 만수는 식당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춘배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어깨가 축 처진 모습,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듯한 그 뒷모습, 만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불쌍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일까요? 만수는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저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지? 몇 년째 밥을 줬으니 정이 든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만수는 싱크대에 그릇을 놓고 손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십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눈가의 다크서클,
피곤한 표정. 만수도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는 건가? 혼자 밥 얻어먹으며 사는 건가? 자식들은 외면하고 세상은 차갑고 결국 모두가 혼자인 건가? 만수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갑니다. 시장 골목에는 저녁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떡볶이 튀기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지만 만수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만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춘배의 뒷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식당 문을 닫습니다. 만수는 불을 끄고 나옵니다. 골목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비춥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식당 앞 골목이 시끄러워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고성이 오갑니다. 만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골목으로 나가보니 박춘배가 한 주민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주민은 50대 남자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최 사장입니다. 최 사장은 춘배의 옷깃을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양반이 내 지갑 훔쳤다니까요. 분명히 봤어요. 가게 앞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내 지갑 들고 달아났어요. 춘배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주어진 게 있어서 가게에 갖다 드리려던 참이었어. 거짓말 마세요. 노숙자 주제에 뻔뻔하게. 경찰 부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역시 노숙자는 믿으면 안 돼. 맨날 얻어먹더니 이젠 도둑질까지. 불쌍한 척하더니 본색이 드러났네. 춘배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모읍니다. 정말 아니야. 제발 믿어줘.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주어진 걸 돌려드리려던 거야. 주었다고요? 그럼 왜 가게로 안 들어오고 슬금슬금 도망갔어요? 나는 노숙자라서 가게에 들어가기가 미안했어. 더럽고 냄새나잖아. 그래서 문 앞에 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경찰 불러요. 여기 좀 봐주세요. 곧 파출소에서 경찰이 도착합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 사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이 노숙자가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가게 앞에 놓인 제 지갑을 들고 도망치는 걸 봤습니다. 경찰이 춘배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춘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훔친 게 아니야. 길에 떨어진 걸 주었어. 가게에 갖다 드리려던 거였어. 정말이야. 그럼 왜 도망갔습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노숙자라서 가게 안에 들어가기가 미안해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려던 거야. 최 사장이 소리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저 사람이 제 지갑 들고 황급히 도망가는 걸요. 경찰이 춘배에게 말합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발 믿어줘. 만수는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춘배의 떨리는 목소리, 억울해하는 표정,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만수는 앞으로 나섭니다. 잠깐만요. 경찰이 만수를 바라봅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여기 식당 주인입니다. 이 할아버지, 나도 몇 년째 봤어요. 나쁜 짓 할 양반 아닙니다.
최 사장이 항의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만수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매일 제 식당에 오셨습니다.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밥 먹고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고 조용히 가시는 분입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그럼 이분을 잘 아십니까? 잘 안다고 할 순 없지만 몇 년째 봐왔습니다. 도둑질할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최 사장이 화를 냅니다. 아니, 식당 주인 양반은 왜 노숙자 편을 드십니까? 제가 피해자라고요. 만수는 최 사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피해자신 건 알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훔친 건지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경찰이 중재합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서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가시죠. 춘배는 만수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만수는 왜 자신이 이렇게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파출소로 향하는 길, 만수는 춘배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구부정한 등, 힘없는 걸음걸이,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지갑을 확인하고 최 사장과 춘배의 진술을 듣습니다. 최 사장은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가게 카운터에 지갑을 놓았는데 잠깐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더니 저 노숙자가 지갑을 들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춘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가게 앞 길바닥에서 지갑이 떨어진 걸 봤어. 주워서 가게에 갖다 드리려던 거야. 정말이야. 경찰이 묻습니다. 그럼 왜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노숙자라서 더럽고 냄새나서 가게 안에 들어가면 민폐가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문 앞에 놓고 가려던 참이었어. 경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갑이 떨어진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럼 가게 문 앞쪽 길바닥이었어.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여서 주웠지. 최 사장이 소리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지갑은 카운터 위에 있었어요. 길바닥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경찰은 더 조사하겠다며 춘배를 조사실에 남겨둡니다. 만수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경찰이 나와서 말합니다. 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봤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갑이 바람에 날려 가게 문 밖으로 떨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최 사장은 당황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네,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주워서 돌려드리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배는 풀려납니다. 최 사장은 머쓱해하며 사과도 없이 가버립니다. 만수는 춘배에게 다가갑니다. 괜찮으십니까? 춘배는 만수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만수는 춘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 주름진 이마, 굽은 허리. 그런데 이상합니다. 춘배의 말투가 어딘가 낯익습니다. 고맙네라고 말하는 억양, 고개를 숙이는 각도, 눈물을 훔치는 손짓.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이렇게 낯익을까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식당으로 가시죠. 밥이라도 드세요.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너무 폐만 끼쳤어. 아닙니다. 가시죠. 만수는 춘배를 데리고 식당으로 돌아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줍니다. 춘배는 밥을 먹으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 다 차가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먼. 만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춘배를 바라볼 뿐입니다. 춘배가 밥을 비비는 모습, 숟가락을 쥐는 모습, 국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낯익습니다. 만수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식당 문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춘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밥을 비비는 모습, 숟가락을 쥐는 방법, 국을 마시는 습관, 고개를 숙이는 각도.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식당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이 있습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사진첩을 펼칩니다. 노란빛이 바랜 사진들, 흑백 사진들, 어릴 적 가족 사진입니다. 만수는 한 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어린 만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한병호. 손에 굳은 살이 박힌 목수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컸던 사람. 사진 속 아버지는 만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아버지. 한병호는 만수가 10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목수 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병호는 만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아빠가 돈 벌러 간다. 크게 벌어서 돌아올게. 엄마 잘 모시고 있어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병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만수를 키웠습니다. 삭바느질을 하고 시장에서 일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만수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지, 왜 연락조차 없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는지.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한병호를 찾았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만수가 이렇게 컸는데. 만수는 사진첩을 덮습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아버지, 왜 안 오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배는 여전히 식당에 찾아옵니다. 만수는 밥을 내어주면서 춘배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춘배의 손,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톱 밑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목수의 손입니다. 나무를 다루고 톱을 쥐고 대패질을 하던 손입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정말 혹시. 며칠 후 춘배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만수는 용기를 냅니다. 춘배 맞은편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춘배는 고개를 듭니다. 응? 혹시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습니까? 춘배는 잠시 망설입니다. 왜 그러나? 그냥 궁금해서요. 춘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상처투성이인 손. 목수 일을 했지. 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목수요? 그래. 젊었을 때 나무 다루는 일을 했어. 가구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런 일을 했지. 만수의 손이 떨립니다.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춘배는 먼 곳을 바라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했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지. 돈을 벌어야 했는데 여의치 않았어. 가족은 있으셨습니까? 춘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있었지.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 만수는 숨이 막힙니다. 지금은요? 모르겠어. 오래전에 떠났어. 돈을 벌어 돌아가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지.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돌아갈 용기도 없어지고 춘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 세상 다 잃고 사는 놈이 됐지. 만수는 눈물이 핑 돕니다. 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돈도 없이 빈손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아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춘배는 눈물을 흘립니다. 모르지. 잘 살고 있기를 바라지. 나 같은 아비는 없는 게 나았을 거야. 만수는 춘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굽은 허리,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은 사진 속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후회로 가득한 눈빛. 만수는 물어봅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뭡니까? 춘배는 잠시 멈칫합니다. 박춘배야. 본명입니까? 춘배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지. 떠돌이 생활하다 보니 이름도 바꿨어. 옛날 이름은 잊어버린 지 오래야. 만수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혹시 본명을 기억하십니까? 춘배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한병호. 였지. 만수는 숨이 멎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춘배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나? 만수. 한만수였어. 만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춘배는 고개를 번쩍 듭니다. 만수를 바라봅니다. 떨리는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야? 만수는 울먹입니다. 저 한만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한만수입니다. 춘배는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만수야. 정말 만수냐?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 저 만수예요. 춘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립니다. 만수에게 다가가려다가 주저앉습니다. 만수야, 미안하다. 미안해. 춘배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눈물, 후회와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만수도 춘배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차갑고 거친 손.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6년 만에 재회. 식당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습니다. 춘배는 만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만수야? 내 아들 만수야? 네. 아버지, 저예요. 만수예요. 많이 컸구나. 많이도 컸어. 춘배는 만수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고생만 시켰구나. 만수는 울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감정이 복잡합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식당 밖에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립니다. 재회의 감격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만수는 한병우를 식당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6년이 넘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한병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끔 만수를 바라보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일을 하면서 가끔씩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감격스러워야 할 재회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만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한병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숙자가 왜 계속 있어? 식당 주인 친척인가? 위생이 안 좋은데. 만수는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라고 소개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야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박춘배가 한병우가 맞는지, 정말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맞는지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박춘배 씨 신원 조회 가능할까요? 실종자와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실종자요? 언제 실종됐습니까? 56년 전입니다. 한병우라는 이름으로 신고됐을 겁니다. 경찰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만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쩌지? 혹시 아버지가 아니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맞으면 어쩌지? 나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만수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다. 만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춘배 본명은 한병우로 확인됐습니다. 56년 전 실종 신고된 인물과 지문이 일치합니다. 지문도 확인하셨습니까? 네. 당시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지문과 현재 박춘배 씨의 지문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병우, 생년월일, 주소, 실종 날짜 모두 기억 속의 아버지와 일치했습니다. 만수는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였구나.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왜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만수는 한참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한병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한병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떠돌아다녔어. 서울, 부산, 대구. 일거리가 있다는 곳이면 어디든 갔지. 돈은 벌었습니까? 벌려고 했어.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지. 그런데 왜 사기를 당했어? 몇 년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렸어. 동업자라던 놈이 돈을 들고 달아났지. 한병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려 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가 줄어들었어. 아프기도 했고 허리를 다쳐서 제대로 일을 못했어.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습니까? 편지라도 전화라도 할 수가 없었어. 빈손으로 무슨 낯으로 돌아가나? 돈 벌어 올게라고 약속하고 나왔는데 거짓골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56년을 안 오신 겁니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됩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는데도 왜 안 오셨습니까? 한병우는 몸을 떨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돌아갈 수 없었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미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어. 엄마는요? 엄마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한병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생각했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엄마, 엄마는 어떻게 됐냐?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병우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임종 직전까지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한병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여보, 어디 계세요? 만수가 이렇게 컸는데, 우리 만수 장가도 보내야 하는데, 하시면서요. 한병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됩니까?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삭바느질하고 시장에서 일하고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저 하나 키우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그고 빨래하시고 밤늦게까지 바느질하시고 손가락에 피나도록 일하셨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6년 묵은 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56년이 용서됩니까? 우리 버려두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사셨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며 우시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만수는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에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이면 혼자 차례상 차리시고 명절이면 혼자 울으시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시면서 저 하나 키우셨어요. 한병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대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웃기지 마. 만수는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헤맸습니다. 밤하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왜 돌아오셨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어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어요. 술에 취한 만수는 한참을 거리를 헤매다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병우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병우 앞에 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울던 거 잊으셨죠? 저 혼자 자라면서 아버지 없는 서름 아십니까? 한병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엄마는 혼자 일하느라 학교 행사에도 못 오셨어요. 운동회 때도 학예회 때도 아버지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미안해. 만수야. 미안하다고 해서 과거가 바뀝니까? 제 어린 시절이 돌아옵니까? 엄마가 살아 돌아오십니까?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술에 취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거. 하지만 저희도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한병우는 만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수의 등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수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한병우는 손을 걷었습니다.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빠는 자격이 없지.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한병우는 돌아서서 식당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가야지.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너한테 상처만 주는구나. 한병우가 나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오나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나간 아버지. 어디서 주무실까? 춥지는 않을까? 밥은 드셨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56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시장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서가 아니라 그냥 불안한 마음에 걸어 다녔습니다. 어디 계실까? 단골 김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만수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큰일 났어요. 노숙자가 쓰러졌대요. 빨리 119 불러요. 만수는 불안한 마음에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끝 냉동창고 옆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쓰러진 것 같아요. 저 노숙자 할아버지요. 맨날 이 근처서 주무시던 분인데. 만수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병우였습니다. 냉동창고 옆 벽에 기댄 채 축 늘어져 있는 한병우. 낡은 모자가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한병우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요? 식당 주인 아버지셨어요? 세상에, 몰랐네요. 한병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수야, 말씀하지 마세요. 구급차 곧 옵니다. 미안.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힘 아끼셔야 합니다. 만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한병우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같이 타세요. 빨리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만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굳은 살 박힌 목수의 손. 아버지, 괜찮으실 겁니다. 병원 가면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한병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 폐만 끼쳤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만수는 아버지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한병호. 만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신에게 빌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늦었습니다. 몸이 이미 많이 망가졌어요. 저체온증도 심하고 폐렴도 있고 영양실조 상태도 심각합니다. 만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쫓았습니다. 의사는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한병호.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병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야.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옆에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셔야 합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한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만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땐 너무 가난해서 니들 얼굴 볼 자신이 없었어. 돈을 벌어서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었는데. 알아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그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랑했다고. 아버지, 만수야, 너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밥 많이 해드릴게요. 한병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밥 정말 맛있었어. 내가 만든 밥. 그게 아빠 소원이었어. 밥 더 해드릴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한병호는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꼭 잡았습니다. 만수야, 너 내 아들이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아버지. 한병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만수야, 사랑한다. 아빠, 정말 사랑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병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B-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만수는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병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11시 40분.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만수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제발. 56년 만에 재회.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이별. 만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이제라도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한병호는 다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한없이 추웠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유가족실로 가시죠.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버지 옆에 있게 해주세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은 없었습니다. 대신 만수가 그린 아버지의 얼굴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 하얀 국화꽃이 영정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빈소를 채웠습니다. 빈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 식당 단골 손님 몇 명, 모두 한병호가 아닌 만수를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조이금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분이 아버님이셨어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셨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에, 몰랐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택시기사 박 기사님도 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철물점 이 사장님도 조문을 왔습니다. 한 손에 봉투를 들고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많이 슬프시겠어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만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라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시죠?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만수 씨,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고인의 유품이 있습니다. 만수는 장례식장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안내됐습니다. 경찰관이 낡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냉동창고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수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으로 된 낡은 가방, 곳곳이 해지고 찢어진 가방, 손잡이는 끊어져서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표합니다. 힘내세요. 만수는 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방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구멍난 양말, 낡은 수건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전 재산이 이것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옷을 꺼내봤습니다.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구멍도 여러 군데에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 사이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닐봉투로 여러 겹싸여 있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게 조심스럽게 보관한 흔적이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쓴 편지였습니다. 펜으로 삐뚤빠뚤 쓴 글씨, 종이가 구겨지고 얼룩진 것으로 보아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쓴다. 글씨가 서툴러서 미안하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뻤다. 내 아들, 내 만수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아빠는 행복했다.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아빠는 무서웠다.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나를 용서 못할까봐. 그래도 너는 나를 받아줬다. 식당에 머물게 해줬다. 밥을 줬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함께 있던 그 며칠이 아빠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비록 짧았지만 내 아들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내가 만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내 손맛으로 만든 밥. 아빠가 가장 먹고 싶었던 밥. 그걸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알았다. 너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걸, 너를 힘들게 한다는 걸. 내가 화내던 모습을 봤다. 울던 모습을 봤다. 아빠 때문에 고통받는 너를 봤다. 미안하다, 만수야. 아빠는 너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구나.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내 곁을 떠나는 게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내가 잘 크는 걸 봤으니까. 내 밥을 먹었으니까. 아빠는 그걸로 충분하다. 56년 동안 아빠가 가장 후회한 건 너희를 떠난 거였다. 엄마와 너를 혼자 두고 떠난 거였다. 돈을 벌어서 돌아가려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시간만 흘러가고 용기도 없어지고 결국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엄마한테 전해줘. 정말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만수야, 너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처럼 후회하지 말고. 아빠가 제일 사랑한다. 내 아들 만수야. 아빠가. 만수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상처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왜 떠나신 겁니까?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아버지의 진심, 함께 있던 그 며칠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런데 왜 떠나신 거예요? 만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차가운 겨울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희생을, 그리고 아버지의 외로움을.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를 붙잡았어야 했어요. 만수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싶어서 구석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만수의 어린 시절 사진, 10살 때 찍은 사진, 아버지가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 사진은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56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빛이 공원을 물들였습니다. 만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소에 들어가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펼쳐 영정 옆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만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천천히,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만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함께 있던 그 며칠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만수는 영정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밤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떠나시는군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도 준비가 됐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생선 파는 아저씨들, 떡볶이 장사하는 할머니, 과일 가게 주인, 정육점 사장님,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와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조문하러 왔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심지어 파출소 경찰관들도 왔습니다. 그날 춘배를 도와줬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 가시길 바랍니다. 슈퍼마켓 최 사장도 왔습니다. 아버지를 도둑으로 오해했던 그 사장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인께 죄를 지었습니다. 최 사장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절했습니다. 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사람들은 빈소로 들어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분이 아저씨 아버님이신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좀 더 잘해드릴 걸. 택시기사 박 기사님도 말했습니다. 항상 식당 앞에서 보긴 했는데 그게 아버님이실 줄은 몰랐어요.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거였어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의사가 관을 운구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관 옆에 섰습니다. 관에 손을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엄마 곁으로 가세요. 56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엄마와 함께 쉬세요. 운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수와 함께 갔습니다. 장례 차량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화장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남짓 기다렸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만수는 작은 항아리에 아버지의 유골을 담았습니다.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를 모신 곳, 그곳에 아버지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엄마 만나러 가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납골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위패가 있는 곳, 그 옆에 아버지의 위패를 놓았습니다. 만수는 두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데려왔어요. 56년 만에 다시 만나셨네요. 이제 함께 계세요. 외롭지 않으시죠? 만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천천히. 미안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납골 땅을 나오는 길, 만수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액자에 넣은 사진, 식당에 모실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시장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식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는 식당 벽에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걸었습니다. 조용히 웃고 있는 아버지,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56년 전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돈을 벌어오겠다고, 가족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식당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말씀 못 하셨어요. 노숙자 아버지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제 삶이 힘들어질까봐 김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냥 밥 얻어먹는 노인으로 계셨습니다. 매일 이 식당에 오셔서 제가 만든 밥을 드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함께 있던 그 며칠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쓰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박 기사님도 눈물을 닦았고 이 사장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밥이란 게 뭔지,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걸.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식당을 바꾸기로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앞으로 이 식당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밥을 드릴 겁니다. 노숙자분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셔서 밥 드실 수 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사세요? 장사는 어떻게 하고요? 점심 장사는 계속할 겁니다. 일반 손님들께는 돈을 받고 어려운 분들께는 무료로 드리는 거죠. 아침이랑 저녁 시간대예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일,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박 기사님이 일어섰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매달 후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시장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쌀이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저는 채소 갖다 드릴게요. 고기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반찬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만수는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간판을 바꿨습니다. 진미분식이라는 오래된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글씨도 새로 썼습니다. 밥값식당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으로 밥값은 충분합니다. 만수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새 간판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만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보이시죠? 새 간판이에요. 밥값 식당이에요. 만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와 함께요. 밥값은 제가 낼게요. 아버지께서 주신 삶으로 제가 갚아나갈게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밥값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침 6시 만수는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영정 앞에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정말 공짜로 줍니까? 네,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만수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과 김치를 내어줬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남자, 일용직 노동자로 보였습니다. 손에 시멘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만수는 밥을 푸고 국을 담았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하나 올려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노숙자, 가난한 학생, 일용직 노동자들 모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수는 쉬지 않고 밥을 푸고 국을 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큰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채소 갖다 드려요. 신선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설거지라도 할까요? 괜찮습니다. 채소만 주셔도 정말 감사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일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인들, 시장 상인들, 택시 기사들, 이들에게는 돈을 받았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5,000원, 비빔밥 한 그릇에 6,000원.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장사로 번 돈으로 저녁에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저녁 5시,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여기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만수는 밥과 국을 내어줬습니다. 젊은이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밥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드시고 싶으면 얼마든지요. 젊은이는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만수는 계속 밥을 퍼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취직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보답입니다. 젊은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저녁 손님이 끝나고 만수는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했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들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한 끼가 생명이더군요. 또 누군가에겐 희망이고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와요. 보고 계시죠? 어느 날 캐나다에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아버지, 철수야. 만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 있었니? 네, 아버지. 건강하셨어요? 그럼, 아버지 팔팔해. 아들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단 간판, 벽에 걸린 할아버지 영정.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밥값 식당이요? 만수는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56년의 이별과 재회, 그리고 짧은 만남과 이별. 아들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그래. 못 만났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할아버지, 뵙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 저기 영정 사진 보이지? 매일 우릴 지켜보고 계셔. 아들은 할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철수입니다.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며칠 후 서울에 사는 딸도 왔습니다. 아버지, 미정아, 만수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일 하시네요. 네, 할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고맙다, 미정아.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딸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손님들에게 밥을 퍼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행복해하고 계신다는 걸. 아버지, 멋있으세요. 뭐가? 이렇게 사시는 거요. 정말 멋있으세요.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할아버지께 배운 거야.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만수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밥값은 인생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수는 현수막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밥값이 뭔지, 인생이 뭔지, 사랑이 뭔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일 또 뵐게요. 편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만수는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 가로등 불빛이 눈을 비쳤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 아버지, 만수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밥값 식당은 오늘도 내일도 문을 열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병우가 원했던 일이고 한만수가 이어가는 일입니다. 밥값, 그것은 단순한 음식값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무게였고, 사랑의 깊이였고, 용서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황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